3부 시작할 텐데요. 방금 전 8시 청각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중증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8세 이상은 3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2차 접종 3개월 경과 시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하신 후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 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녀 백신 예약 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획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병관리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여론 분석해보는 시간, 여론 택배, 여론 분석의 3스타 세 분의 별색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여론 분석의 3스타라고 했는데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 3월 9일 대선 딱 48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자, 먼저 현재 판세부터 좀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 먼저 이강윤 소장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벌써 이제 48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우선 뉴스원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16, 17일 이틀간 조사한 수치부터 보시죠. 아침에 숫자를 계속 읽어드리게 돼서 조금 저게 복잡하시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재명 35.6, 윤석열 34.4, 안철수 14.4, 심상정 2.4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JTBC 글로벌 리서치 조사입니다. 역시 16, 17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34.6, 윤석열 32.9, 안철수 14, 심상정 6.2. 네. 마지막으로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거는 17일, 18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예. 이재명 34.9, 윤석열 36.1, 안철수 13.5, 심상정 3.9.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많은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살펴보신 세계 여론조사 봤을 때 흐름, 특징 뭐 새로 나타난 게 있을까요? 예. 이재명 후보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견고하다. 또 좀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아쉬운 대목으로 본다면 좀 박스권에 묶여 있는 것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반등했습니다. 이준석 매직이 통했다고 볼 수 있는 20대 30대 MZ 세대가 견인되고 보수층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결집된 효과가 있겠죠. 아하. 안철수 후보는 대체적으로 한 1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약진했었던 약진도 할 법한 지지율 상승세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면서 또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살짝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횡보 내지 하락이었는데 지난주부터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당대표가 이제 문정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았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친문 지지층이 일부 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소폭 오르는 모양새인데 MBC 스트레이트 그 1차 방송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제한적으로 방송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줄리 관련된 부분은 좀 해명된 부분으로 그렇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초중반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대체로 윤석열 후보가 좀 반등을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그 건진법사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투 2차 가해 이제 논란. 또 신천지 이제 압수수색 관련된 이제 반려된 부분에서 건진법사가 이제 개입이 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 중반에 저희가 이제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이제 선거 관련된 지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보수층이 주 초인속 결집하다가 주 중반부터는 다시 조금 이완되거나 좀 하락하는 보수층의 이제 결집력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 봐서는 이 건진법사 또 무속 논란이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새로 나올 또 이런 조사들 봐야 되겠네요. 우선 관심은 지난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MBC 스트레이트에서의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예. 방송된 뒤에 지금 조사가 진행된 것들이에요. 예. 방금 불러드린 세 가지가. 예, 예. 물론 그게 전파되고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에게 무슨 크게 하락이 작용한 것 같지는 아직은 않고요. 예. 물론 그게 그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그 뒤로 조금 전에 두 분이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추가 공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지지율의 함수 관계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빠지는 제로섬 게임인 건지 예. 아니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할 탓에 따라서 함께 오를 수도 있고 함께 빠질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이긴 한데 아직 이것을 명확히 입증해 줄 공통되는 여론조사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빠진 만큼 윤 후보가 오른 것도 있고 네. 어디서는 둘 다 같이 상승은 했는데 상승폭은 좀 다르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중도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ARS로 보면 한 10%포인트, 전화조사에서는 한 18, 9%포인트, 예. 포인트는 빼야겠습니다. 예. 이때는. 빼시고 예. 예. 네, 그 정도 10%에서 나오는 걸 18% 보면 정도? 중도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 텐데 향후 있게 될지도 모를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에 예. 상관관계는 영향을 좀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범위를 이재명 후보로 좁혀서 좀 볼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쪽에서 좀 고심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 정책 행보 막 하고 있잖아요. 뭐 소확행도 하고 2030 겨냥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갔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뭐였죠? 그 자산 그 뭐였죠? 그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네네. 이거 관련해서도 어제도 거의 맞춘 것 같이 윤석열 후보랑 같이 비슷하게 예, 그걸 냈었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른바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한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거. 답답하겠죠. 예, 계속해서 예.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 뭐 40%대 초반 내지 중반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M 여중, MZ 세대 예. 여성 중도층은 여전히 특정 후보에게 뭐 표를 몰아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가 다를 정도로 여전히 20대와 30대의 변동성 크고 예. 또 윤석열 후보 이준석 효과가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간 것도 있고 좀 예. 안철수 후보가 20대를 가져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책 대결, 공약 대결을 하고 싶은데 사실 후보별로 큰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예. 이것도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데다가 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죠. 예. 대장동 리스크나 또 이제 갑자기 또 불거진 형수 욕설 리스크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성표를 추가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 리스크가 또 계속되고 열린공감 TV에서는 예. 사생활을 제외한 것은 또 방송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또 회용을 상황이라서 MBC보다 훨씬 많은 또 내용이 네. 이제 예,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공개될 텐데. 쏟아지고 이제 논란은 또 지속되고 네네. 이게 또 당분간 설명절 연휴까지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장동 리스크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른바 미스터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장동 부동산 리스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해명 예. 이런 미스터리한 내용들을 어떻게 좀 후련하고 상쾌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뭐 TV 토론 그게 설 연휴 그러니까 30일 그때 열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네. 거기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또 그걸 좀 클리어하기 위해서 뭔가 많이 그래서 TV 예. 토론이 중요하겠죠. 예, 예. 남아있는 아까 이강윤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남아있는 여성 일부 10에서 한 15%의 이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여성 유권자층이 중요하다면 예. 그것 때문이라도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잘해야 되겠네요. 이 예. 이택수 박스권이라고 대표님. 하는 것은 예. 이제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네.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확장성이 없다라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가고 있으면서 박스권이면 좋은데 지금 약간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스권이면 역전하기가 어려운 얘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뭐 아까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 35.6, 34.9, 또 34.6 대략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35% 안팎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ARS 조사에서는 30%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탄핵 과정에서 득표율이 41%였거든요. 진보 진영이 득표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사실은 40% 안팎해서 다자고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념 성향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유권자들 물어봤을 때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20% 후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35%에서 뭐 39% 사이의 지지를 기록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원팀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40%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넘으면 실제 득표는 4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만 잘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떨어져야 가꿀 수 있는 지지율이거든요. 그 상황은 앞으로 남은 48일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고 현재 이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많이 끌어모은 지지율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광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는 순서를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두 분이 다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렇죠. 박스권이라는 말 뭐 쓰지 말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다 그러고 한 달 좀 넘게 지속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연초 모든 언론기관에서 각자 여론조사를 발표했을 때 약 10%포인트 앞섰던 한 주일 정도를 빼고는 다시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연초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큰 폭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연말에 아주 최고 정점에 달했던 국힘 내부의 2차 내분의 장기화와 그런 거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도대체 저 당과 저 후보가 수권 능력이나 자세가 돼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즈음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 터널을 조금 빠져나온 듯하니까 다시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양측이 동원할 수 있는 계층은 다 동원된 상태다. 그런 것은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지금 윤과 안 둘을 합치면 정권 교체 심리와 거의 얼추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권 교체.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흡수되고 있다. 그럼 이것이 3자 내지는 4자 대결로 계속 갈 때와 후보가 하나로 합쳐질 때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된 징후 수치 같은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광현 선생님께서 농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이 담긴 농담 같아서요. 안철수 후보의 10대 자 지금 지지율이 여기 세 개만 봐도 10에서 14%, 14%, 13.5%. 이 지지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거 분석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각기 조사 컨디션이 조금씩 다른 세 개 기관의 그 숫자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12에서 15 사이에 포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있다는 것. 작년 12월 20일경부터 시작된 이른바 안철수 드라이브가 3주 동안은 먹혔는데 상승 탄력이나 상승 강도는 조금 멈칫한다. 그렇다면 독자 상승 여력은 이 정도가? 크게 없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분의 정치적 지향점이라거나 정책들이 가리키는 바가
우선 이재명이나 심상정 후보와 겹치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는 교집합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둘은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다르다고 보기 힘들다. 예. 그러면 어느 한쪽이 엄청난 만회하기 힘든 실수를 하거나 우려해왔던 돌발적인 어떤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는 일이 없는 한 지지율의 큰 폭의 변화를 도모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런 구도가 앞으로 48일 남았다고 그랬죠. 오늘로 48일 따지면. 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우리 배종찬 소장이 늘 강조하는 구도 그것을 뒤흔들 소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어허. 현재의 지지율 네. 퍼센트 그 점유 비중을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단일화라는 대단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본령과는 좀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외적인 어떤 그 충격 변수가 오지 않는 한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동은 크게 예상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 배 소장께서 하시겠네요. 네, 안철수 후보가 가장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크게 주는 영향은 바로 단일화겠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저는 여전히 변할 여지는 있다. 뭐 48일 예. 짧다면 짧지만 길면 긴 시간이니까요. 15% 내외만 나오더라도 일단 보수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왜 윤석열 후보로 걷더니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 이 다자 구도로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되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체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안일화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비판하는 대로 간일화가 됐든 그건 예. 개인 감정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보수 진영 전체에서 볼 때는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예. 단일 후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단일화를 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남아 있는 대선 기간부터 훨씬 짧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건 대선판을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뒤흔들 만한 가장 큰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단일화 부분 좀 아껴놨다가 좀 더 네.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엔 네. 이택수 대표님. 제가 아까 문 대통령의 이제 19대 대선 득표율 41% 얘기했는데 야권도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2, 3, 4위 예. 후보 득표율 합이 52.2%였는데 52.2%. 예.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조사한 내용에서 예. 윤 후보와 안 후보, 보수 유력 후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53%였었어요. 53%. 그러니까 이제 마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은 지난 예. 대선에서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은 대자비 최초의 경험이지만 이미 본 것 같은 느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고요. 예. 그다음에 윤, 안 두 후보의 지지율이 홍, 안, 유의 득표율과 굉장히 비슷한 예.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지형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윤하고 안은 이 치킨 게임 또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략 35에서 40% 정도 되는 예.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약간 상승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치고 올라가다 일부에서는 15% 이상 나온 지지율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소장님 계신 KSI 조사에서는 10% 밑으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은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또 TV 토론도 3자 4자가 아니라 30일이나 31일 날 열리게 될 방송 3사의 TV 토론이 양자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안철수 후보의 혹은 이제 정의당에서도 이제 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금 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면 양자 구도가 조금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TV 토론이 만약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기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양강 후보 지지율 흐름이 조금씩은 변동치는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당선 가능성을 묻는 이 문항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순서대로 양보 형님 먼저. 그 참 애매하게 들리실 수 느껴지실 수 있는 게 당선 가능성 항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A 후보를 지지하는데 네. 근데 가능성은 당선 가능성은 B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는 지지율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더 클 때가 훨씬 많으니까 예. 그 말은 A를 지지한 사람의 총합보다 이쪽이 더 많다. 네. 말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보고 있지? 아하. 또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예. 이대로 간다면 누가 누구보다 우월해 보이니까 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당선 가능성이잖아요. 예. 그것을 가지고는 심리적 영역에서 그다음에 우리 저 리얼미터의 이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과학적으로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후행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를테면 이전에 나왔던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니 나는 A를 좋아하는데 예. 되는 것은 또는 B가 좀 많이 나오네. 아 이게 조금 유지가 되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B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거의 수치의 합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 대세론이라고까지 그 강력한 예.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예. 사람들이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느끼는 것의 합. 이것에 그래서 구속력이 크지는 않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겠다. 그다음에 이게 잠재적인 확장력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태수 대표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예. 이 당선 가능성은 그 물리학 용어가 사실 정치학에도 많이 쓰이는데 작용과 반작용 혹은 만유인력의 법칙. 이 당선 가능성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당선 가능성 지표에 따라서 예. 대선 지지도도 영향을 받거든요. 통상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여당 후보 혹은 1위 후보가 높게 나타납니다. 예. 여당이면서 1위 후보일 때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예. 지금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죠. 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도 좀 낮아졌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사이에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선 가능성도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은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발표가 됐는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높은 엇갈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대선이 이제 비호감 선거라고 하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의 소재도 조금 더 많이 깔려 있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포츠에서도 축구의 경우에 만약에 예. 실점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네. 선거로 치면 낙선할 가능성,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네네. 다음 주에도 아무튼 MBC 스트레이트의 2차 방송이 있고 네. 또 어제도 열린공감 TV와 관련돼서 법원이 열린공감 TV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네거티브 소자들이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조금 윤석열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로 그래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선 가능성이라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지율도 높게 나와야 예. 이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윤 선생님의 이택수 대표님 설명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답변을 정확한 분석을 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누가 그러면 당선 가능성을 할 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옮겨가느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 옮겨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간 게 본인이 견인했다기보다는 외부 변수죠. 이준석 효과가 있었고 메시지, 네. 여성가족부 폐지나 그다음에 병사 200만 원 병사 200만 월급, 원. 그다음에 북한 변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유세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었기 네. 때문에 거기다 뭐 선제 타격한다고 그렇죠. 있고. 외부 변수인데 이재명 후보는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자기가 견인한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중도층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단단히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이 유리할 수 있겠구나. 예.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법칙으로 보면 당선 가능성은 좀 더 확고한 확실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으로 오히려 더 무게를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 분석의 세 분의 별셋 스타와 함께하는 여론 택배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